95페이지 제8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보겠습니다. 1번 추진위원회, 줄여서 추진위원회. 다 같이 시작. 추진위원회. 개발법은 없습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뭐냐?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그 하나의 전초전이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 기억,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비 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죠. 몇 명 이상? 5명 이상. 추진위원회 몇 글자요? 그래서 5명이에요. 5명 이상의 위원 및 소유자 가반수 동의. 시장군수의 승인입니다. 5명 이상 가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받아서 구성하고요. 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원자 맞았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도 필요 없고요. 그죠? 걔는 가로구역이니까.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읽어주시고요. 2번 동의의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간주해버리고요. 만약 밑에 반대 의사표시 있다면 그건 제외하면 되겠죠. 3번 추진위원회의 위원들, 그죠? 위원들은 조합 임원의 결적 사유 및 해임의 규정을 똑같이 준용합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4번 그럼 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 기능이 뭐냐? 기억. 먼저 추진위원회 업무는 요거를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하는 것도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고요. 설계자, 선정 변경, 또 개략적인, 뭔가 아주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개략적인, 준비, 개략적, 준비, 이런 것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저를 봅니다. 자, 조합은 뭐죠? 조합은 정관. 뭐라고? 조합은 뭐라고요? 정관. 토지등 소유자는 규약.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아시겠죠? 뭐라고요? 운영규정.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 그 운영규정 작성해라.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다. 징구는 이제 징수가 아니 징수. 징구는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징구고, 징수는 하고 난 이후 받아들인 것까지 징수의 징수. 그래서 내놔라까지 하는 건 징수고요. 이렇게 하시오라고 그냥 요구하는 것은 징구. 요구, 징구, 징수. 요구, 징수는 요구하고 받아들인 것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 세금 회비내 하면은 징구고, 회비를 받아낸다면은 그건 징수의 징수.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요거는 창립총회. 그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창립총회 개최도 하고요. 정관의 초안 작성, 뭔가 모르게 개략적인 준비, 운영규정,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정관 초안 작성. 넓은 개념에서 이렇게 좀 자주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니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아까 전에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 가가 뭡니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이잖아요. 니은 선정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받고, 그죠? 시장군수의 승인받고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위에 있는 거 추진위원회 업무 기억 중 가 보이죠? 가를 화살표 당겨가지고 니은으로 해놔요. 니은. 가를 니은으로. 가가 바로 니은과 연결되죠. 디귿.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를 위한,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동의받은 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받고 인가 신청 전에
동의받고 인가 신청 전에 이때 나옵니다. 뭐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 나와요. 인가를 이제 받고 동의받고 인가 신청 전 동그라미 신청 후가 아닙니다.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리을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장소 등등 알려줘야 되고요. 미음 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합니다. 위원장 직권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고요. 만약에 다만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2주 이상 질질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집 요구한 자의 그 중에서 대표가 가능합니다. 그럼 창립 초기에 한 업무가 뭐냐? 정관 작성. 왜? 추진위원회가 창립 초기 전에 초안 작성 있죠. 정관 개략적인 초안 작성하면은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정관 완벽하게 작성. 임원도 선임, 대의원도 선임. 창립총회니까 총회. 그러니까 최초의 총회죠. 여러분도 예기 전에 합격자 발표해갖고 이제 합격자 모이면 최초로 뭡니까? 우리 모임의 총회 열어요. 그때 이끌어갈 회장도 뽑고 임원 뽑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또 회칙도 만들고 하죠.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등등 있습니다. 이럴 때 시호선 어떻게 하냐? 일단은 과반수 출석이고요. 출석한 소유자 과반수 찬성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세요. 임원 및 대의원은 일단 정관이 확정되면 확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먼저 정관에 따라 정관이 이하니까 회장은 1명이고 그 다음에 뭐 임원은 얼마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옷이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두 번째,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그 시행 범위를 또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밑에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과반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그들 중에는 3분의 2 이상, 전체 과반수, 아니면 동의한 자 중에서 할 때는 3분의 2 이상 반드시 동의를 나와야 됩니다.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5번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 위원장 1명 감사 이사 없습니다. 주민대표 외에도 이사 없고요. 추진위원회도 이사 없습니다. 니은 매 분기별로 1, 2, 3, 4 매 분기별로 소유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열람해야 되고요. 지출 내역서 있죠. 돈 내기. 그 다음에 디귿 국장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됩니다. 또 운영규정에 따라 돈도 내야 됩니다. 무조건 추진위원회는 뭐라고요? 운영규정입니다. 미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나중에 조합 설립하면 전부 다 포괄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비읍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등을 조합 성립 인가일부터 얼마 이내에 30일 내에 모든 것들을 조합에 인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럴 때 1번 조합의 설립 의무 원칙 시장군수 또는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저를 보세요. 시장군수 또는 주공 등이 아닌 자는 일단 1번과 2번 계산하는 거 빼고 얘는 조합과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예외적 시행을 빼버리고 여기 원칙 있죠. 여기에 해당될 때 얘기죠. 반드시 아닌 자죠.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그런데 예외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조합이 언급되면 안 되죠, 그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요거.
일단 조합이잖아요. 근데 도시환경사업을 누가 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얘가 한다면 조합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2번 인가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를 얻어 뭘 얻어? 동의 얻어 시장군수에 인가받는다. 동의 얻어 시장군수 인가받는다.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동의 요건이 뭐냐?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입니다.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고요. 가로주택은요 소유자 10분의 8 즉 5분의 4죠.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재건축은 단지 안과 단지 밖 다르죠. 단지 안에는 백일동, 백이동, 동별 가면서 플러스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입니다. 단지 밖에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래서 재건축은요 이런 경우죠. 재건축은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이다. 전 구역이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 10개동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분명히 아파트는 101동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럼 기존대로 거리 떼어가지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구역 면적 가지고 10개도 못 들어와요. 옆에 당연히 일정 부분 얘가 단지 아니면 얘가 뭐야? 단지 밖이에요. 이거 여기 딱 매입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더 올리려면은. 그럼 여기 있는 뭐 허름한 집이 되었던 뭐 땅이 되었던 간에 그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야 너 이렇게 넓혀 아파트를 이렇게 넓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땅이든 건물이건 감지평가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아파트 줄게. 들어올래 말래. 그 면적 규정 4분의 3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3분의 2 단지 밖에 4분의 3 3분의 2 동의 들어오면 늘 들어와라. 졸지에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 분양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지 나오죠. 리을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 필요 없고 그냥 신고합니다. 동의 없이 신고한다. 자, 까만 것만 잠깐 볼게요. 조합 명칭, 사무 소재지, 주소, 성명 그쵸? 명칭 바꾸고 주소 바꾸는 것은 동의도 필요 없지만 인가 안 받는다. 동의 없이 신고한다. 그리고 맨 끝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없이 신고하고요. 조합 임원, 대의원의 변경 중간에 임원이 바뀝니다. 중간에 임원을 바꿉니다. 이건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조합장은 안 됩니다.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 개최해서 거기서 뽑아야 되고 인가받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만약에 모임에서 회장 보면 회장은 총회 개최해서 다수결로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모임 어디 우리 뭐 학교에 모임이든 간에 모임 가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회장이다. 그럼 회장만 뽑으면 돼요. 부회장, 총무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뽑는 것도 난 희한하더라고. 회장 뽑으면은 임원진은 회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하고 코드 맞는 사람 하라 얘기지. 근데 뭐 여기 모임에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총무 뽑고 나중에 싸워요. 나 저 인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임원이 안 움직여요. 이거는요. 회장만 딱 보면은 뭐 임원진 다 이름 시켜줘야 돼요. 그거 자기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난 같이 할래? 같이 할래? 하는 것이죠. 하필 뽑은 총무가 나오고 1년 동안 극과 극이야. 모임 바로 깨져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임원진들을 바꾸는 것은 신고만 하고 조합장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산에 있는 그 새로운 학원 그때 오래 다녔는데 그때 회장의 지인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회장 안 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맨날 회장해. 투표해도 그냥 박수로 쏘고 그냥 이렇게 공산당 박수 해가지고 연임 그거 계속 막 10년째 하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한 명이 오래 하면 썩어야 안 돼. 보통 1년인데 내가 보니까 1년하고 한 1년은 더 하더라고. 그러면 부회장을 잘 뽑으면 돼요. 부회장이 경험해서 회장도 앉혀주고 이런 그런 생각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합격자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도 캐고 뭐 한 2달에 3개월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어느지 어떻게 하면 정보가 그때 나오거든요. 동기끼리니까. 나이가 많고 저기 뭐 형누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런데 몸이 깨지면은요 그런 정보 교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꼭 잘 모이다가 꼭 몇 명은 좀 빠져요. 가면은 뭐 소외감도 느낄 때가 있고 누구는 돈 벌었는데 나는 뭐 못 벌었고 그게 뭐 중요해요. 또 한번 대체 싸워가지고 또 안 가고 가니 많이 머리끄댕이 꾸지게 놓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있다니까 있어요. 회비 얼마요? 2만원. 왜 만원이요? 2만원. 여러분은 28회요. 짝수요. 짝수달 28. 회비는 2만원. 만원은 먹고 만원은 적립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개업할 때면 경주세 많이 나가요. 그런 거 꽃다발 주지 마세요. 돈 줘요. 전 최고예요. 꽃 필요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나오죠. 거기 조합 임원 대의원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지만 조합장은 총회 열어가지고 그죠? 그 자체가 동의죠. 뭐 인가 받습니다. 그 외에 뭐 읽어주시고요.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이 변경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인가 안 받고 동의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 인가 등인데 등이 뭐냐? 등이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봐요.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든 조합설립 인가 등,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묶어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등이 뭐라고요? 등이 추진위원회 승인입니다. 해제가 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 못하니까. 이럴 때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가 되었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지체 없이 뭐라고요? 고시해라. 고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디귿 정비 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되는 경우 밑에 특광 등등은 해당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보조할 수 있다. 일부만 해야 전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의 법인격,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기역, 법인이고요. 니은, 인가 받고 조합 설립 요건이 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면 성립한다는 것. 조합의 이름은 정비사업조합이라 부르고요. 리을, 자, 조합에서 이 법이 없다면 뭐라고요? 사단법인 규정 추정 똑같죠. 3번, 자, 소유자의 동의 방법 1번 기억 서면 동의서에 지장 날인 자필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는 것이 바로 서면 동의. 인감 도장이 아닙니다. 지장 날인 자필로 설명하는 서면 동의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거잖아요. 직접 와서 지장 찍어야 되고 직접 와서 자기가 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언제냐? 니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또 법인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도 한 명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불가피해. 이럴 때는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서면동의서죠. 즉 인감증명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직접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산정 방법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요. 기업, 주거환경 개선이건 재개발이건 도시환경이건 주거환경 관리든 가로주택이든 간에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의 공유예요. 그러면 대표는 한 명. 저를 보세요. 토지가 공유 하나, 건축물 공유 하나, 그죠? 그러니까 토지 하나, 건물 하나죠. 하나. 지상권 들어봐요. 토지 위에 지상권은 뭡니까? 지상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합쳐서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필지 하나, 한 명이 여러 건축물 보유 하나.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다. 토지도 여러 개 하나다. 건물도 여러 개 하나다. 각각 하나 되겠죠. 재건축은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권이든 소유권이든 여러 개 공유 하나.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똑같잖아요. 디귿.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면 승계하니까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봐요. 만약에 동의했다가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예요. 동의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의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토지 등 소유자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어. 틀려. 주소 달라. 그냥 원초적으로 빼는 겁니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리얼.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소유자로 등재될 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기재가 된 주소도 현재와 다르고 소재도 확인되지 아니했다면 뭐라고요? 얘는 동의자 수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당연히 국공유지도 당연히 산정할 것 똑같죠? 국공유지 산정합니다. 개발 정부다 마찬가지예요. 동의철회 기업. 동의철회하든 애초부터 동의했다가 철회하든 아니면 애초부터 반대하든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반대하거나 찬성했다가 철회하거나 다음 동의는 최초부터 언제까지 30일까지만 철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가 뭐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했다가 했는데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만약에 한 20일 만이라 가정하자고요. 20일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했다면 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30일까지만 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데 20일 만에 아무리 20일 되는 해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그 나머지 21일부터 30일 사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뭐라고요? 전까지 처리하라는 얘기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디귿.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때도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철회할 때도 똑같아요. 지장 날인 자필 서명 똑같습니다. 리을.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를 보세요. A는 시장 군수고 B는 사업 시행 나의 반대입니다. 나한테 동의해달라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나 동의했다가 철회할게. 철회한다고 내가 보냈는데 이 사람한테 도달한 때 도달해야 돼. 그날 날짜고 이걸 내가 보내면서
시장공사에 접수시킵니다. 이제 나 이제 여기 철회했음이라고 접수했으면 접수했다고 통지하면 돼. 누구한테? B한테. 그러면 내가 보낸 도달한 날과 접수하고 난 이후 시장공사가 통지한 날, 도달한 날, 통지한 날, 둘 중에 빠른 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얘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그런데 거기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영원한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는 조합원, 동의하지 않으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너 나가라고 매도 청구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은 니은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 조합원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다. 그러니까 토지 공유다. 하나. 토지하고 지상권이 같이 있어도 공유다. 그럼 하나. 건축물 공유 하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 우리 한 집에 여러 명이 산다. 그래도 하나.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내지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했는데 여러 명이 소유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처음에 한 명이 있는데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네. 일종의 이게 뭡니까? 공유 일종의 그거잖아요. 한 명을 오는 한 명 온다. 2번 조합원의 권리 이전 원칙.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그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있죠. 밑에 2번 예외. 투기 가열 주고 재건축은 안 됩니다. 투기 가열 주고 재건축은 조합원이 못 됩니다. 다만 상속과 이혼만 가능해요. 상속으로 투기 가열 주고 재건축 양수 안 됩니다. 왜? 조합원이 안 되니까. 근데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또 이혼돼요.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하필 그 부동산을 여러 가지 재산 분할 등등으로 받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럴 때 3번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될 수 있는 경우다. 재건축 사업에 주택법 다 배운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될 수 있는 경우 기업 세대원의 근무, 생업 사정 등등등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등으로 이전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속 가능하죠. 상속받은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전 가능하고요. 지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전부 다 이거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리얼은 뭐냐? 기타 대통령령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2년 계속 소유할 때는 이전입니다. 4번 사업 시행 인가일부터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 토지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할 때, 그래서 가와 나는 2년 다 착공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할 때, 그래서 가와 나는 2년, 다는 3년인데 참 이게 외우기 힘들다 그죠? 내가 했던 방식인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인가니까 2년이요. 사업 시행 2인가니까 2년인데 다는 2인가가 없어. 그래서 2인가로부터는 2년이고 2년 자꾸 3년. 방법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2인가 2년. 그리고 다는 2인가가 없어. 그래서 3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소유한 자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줄 거 봐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밑에 경매, 공매 되는 거죠. 이건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해주시고요. 현금 청산, 사업 시행되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면은 부동산이 있는데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알았어. 그냥 돈 내놔. 현금으로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의무적이죠. 현금으로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상관 5번 조합의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이어 1번 조합은 정관 작성해야 된다. 의무적이죠. 국장은 표준 정관 작성을 보급할 수 있고요. 3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작성된 변경을 바꾸고 싶어요.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사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가반수 동의받아 시장운수에 인가받아요. 총회 정관 변경 총회 개최 조합원 가반수 동의 시장운수 인가가 줄 거예요. 인가. 그런데 다음에 기억 니은 니은 니을 미음 비읍은 가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얼마라고요? 3분의 2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등 정비사업 예정구역,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 비의 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등등인데 자재, 예, 비설 따라합시다. 자재, 예, 비설. 자재, 예, 비설. 가반수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자재, 예, 비설. 자, 자격, 재, 제명, 예, 예정구역. 비, 비용무장. 비, 정비사업비. 설, 설계자.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자재, 예, 비설. 다시 한번 시작. 자재, 예, 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재, 예, 비설. 뭐라고요? 자재, 예, 비설. 가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6번 조합의 임원 조합장 1인 이사감사 개발법 똑같습니다. 조합의 누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100명을 초과하면 5명이다. 이름 기억납니까? 요거 이사 몇 명 이상? 가운데 3명 이상 100명 초과하면 2, 3, 4, 5 3명 이상 밑에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하는 3명 이상 최소 3명 이상 100명 초과는 5명 이상 니은의 맨 끝에 감사의 수는 100명 넘든 말든 무조건 1명 이상 3명 이하 디귿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가 있고요. 리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 총괄, 총회, 대의원회 의장. 미음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인 소송 똑같죠. 개발법이랑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비읍도 마찬가지죠.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은 쉽죠.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개발법과 똑같아요. 읽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미음은 개발법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 정비법에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법, 즉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을 받고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지문은 개발법에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미음 지문 나온다면 내 생각은요 5년을 2년으로 이렇게 바꿔낼 확률이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100만원 5년 시작. 100만원 5년 3번 조합 임원의 해임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당연 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얘는 그냥 당연 퇴임. 당연히 퇴임한다. 그러니까 언제 한다고 말이 없습니다. 아마 내 생각은 아마 그 바로 되겠죠. 그냥 니은 퇴임해도 그간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하다.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디귿 조합 임원을 해임 하려면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일단 발의해서
좀 약하죠. 보통 5분의 1인데 10분의 1이면 좀 더 완화된 거죠. 10분의 1 이상 발휘해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 조합원 가반수죠. 가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의가 10분의 1 이상 해야 돼요. 조합원. 총회 개최 1번 반드시 총회 등록 의무적이죠. 이럴 때 봐요. 2번 총회는 조합 임원의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빼놓고는 총회에서 조합장의 직권으로 조합장 5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은 얼마 안 되니까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조합 임원의 해임의 제외 얘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놓고 나머지는 직권으로 5분의 1, 3분의 2인데 바로 조합 임원의 해임에는 10분의 1 발휘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겁니다. 총회 출석 기업 일반적으로 몇 프로 이상? 그래도 10% 이상은 출석해라. 몇 프로? 10% 이상은 출석해라. 근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입니다. 창립 총회하고요, 사업 시행 계획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결정할 때는요 20% 이상 출석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창사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창사관은 20%, 창사관 20%, 나머지는 10%. 창립총회 동의. 방금 말한 창사관 할 때 사관 기억 사관 요거는 과반수 동의 받습니다. 과반수 동의. 그런데 니은 보세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요. 사업비가 원래 10억이었는데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대. 이 돈 문제는 뭡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받습니다. 얼마요? 3분의 2 이상. 그런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하고 현금 청산 금액은 3분의 2가 아니라 얘는 과반수입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뭐 그죠? 물가는 어쩔 수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3분이 아니고요. 현금 청산 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이 부동산이 어떤 여러 가지 가격이 변동돼 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청산 금액이 좀 더 10% 늘어났다고 이거를 뭐 3분의 2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이거는 내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 현금 청산액은 바로 얘는 무조건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다. 그 두 가지 좀 주의하세요. 특히 뒤에 거 청산 금액이 잘 나와 시험에. 자, 마지막 대의원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대의원회는 100인 두회한다. 들어보세요. 개발법은 50인 둘 수 있다. 뭐라고요? 50인 둘 수 있다. 이는 100인 두회한다. 대의원 10분의 1, 100분의 10 똑같은 말이에요. 10분의 1, 10% 이상 하되 그 10%가 100명을 넘는다면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조합장이 아닌 이게 조합장이 아닌 이게 중요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 결국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사,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 조합장은 왜? 당연히 될 수 있죠. 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인데 의장이니까. 4번 대의원에는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이것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딱 니은만 잠깐 볼게요. 니은만. 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임, 해임 전부 다 이거는 총회에서 하는 것이지 대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뒤에 임기 중 임원이 거리된 자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잘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행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장은 안 됩니다. 무조건 조합장은 신고도 안 되고 아까 인가받아야 되고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 개최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임원 총회 옆 밑에 사람들은 네가 알아 하래 할지언정 조합장만큼은 반드시 총회에서 개최해서 하고 나머지 이사 감사는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조합장을 보궐원님은 제외한다. 총회관을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조합장을 선임한다 하면 되겠죠. 양이 많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하고 복습하실 때 전반적으로 읽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간략히나마 오늘까지 한 걸 대략이라도 이렇게 좀 복습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프로 절차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도 좀 여러분 조금 힘내시고 포기하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풀어보고 또 가봐야겠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몇 번이죠? 2번이지 2번. 자, 그럼 틀린 것. 자, 1번은 뭡니까? 공동 이용이 아니죠. 정비 기반 시설이죠. 주어가 틀렸죠. 정비 기반 시설. 3번은 임차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4번은 그렇죠. 주거 환경이 아니고 도시 환경. 도시 환경. 5번은 정비구역 안이 아니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정비구역 밖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죠. 2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3번 틀렸죠? 몇 년이? 2년이 아니고 1년. 딴 건 다 맞는 것들이고요. 3번 정비사업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4번. 주거환경연사업은 뭡니까? 토지용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가반수죠. 물론 이제 수수료 방식일 때는 가반수지만 일단은 3분의 2 가반수 세입자. 전혀 세입자 언급이 없죠. 또 소유자 가반수는 또 뭐 할 때죠? 수수료 방식일 때죠. 예. 하여튼 틀렸죠. 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1번. 2번은 뭐죠? 요청하는 때에는 3분의 2가 아니고 물론 또 내용에도 나와야 되지만 하여튼 10분의 1. 3번은 요청할 때도 있고 시정문서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죠. 그죠? 예. 없다거나 있다. 4번은 틀린 게 뭐죠? 시도가 아니고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해야 되겠고요. 5번은 또 틀린 거. 시도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제외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의무적이 아니라 의무적. 제외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하여튼 의무적 표현입니다. 된다. 의무적이 아니고. 5번 추진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5번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죠.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가 아니라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합니다. 6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및 조합의 임원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2번이지 2번. 그건 틀린 거 봐야 되겠죠. 1번 자 토지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됩니까? 아니죠.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안 되죠.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해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끝나야 가능하죠. 될 수 없다. 4번
두 개 가열 지구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될 수가 있다. 그죠? 상속이 없으면 될 수 없는데 상속과 이혼은 된다 그랬잖아요. 4번 사업 시행령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지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없다? 안 틀렸어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청산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청산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또 문제 푸니까 좀 할만하죠, 그죠? 예,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말고 하여튼 좀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